네, 오늘은 저번 주 7월 7일 미국에서 발표한 각국 상호관세율에 대한 우리 시장과 각국 반응과 나토 사무총장과 트럼프 회담 어제 있었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7월 7일이죠. 7월 7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7월 7일, 8일, 9일 이렇게 3일간에 걸쳐서 뭐 한국, 일본, 뭐 브라질을 포함한 23개국 정도 이렇게 관세율을 서신으로 통보했다 그죠? 네. 근데 이게 통보를 하더라도 이게 발효일이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그것도 예정이에요, 예정. 예정이기 때문에 뭐 이게 또 지금 기준으로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 수준의 그런 정도의 이제 통보니까 뭐 이거에 따라서 각국 반응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자, EU만 하더라도 이제 30%로 결정됐어요. 30%. EU 30%. 그 반응은 어떻냐? 720억 유로 상당의 보복 관세 하격하겠다. 근데 뭐 말은 이랬는데 쉽지 않겠죠. 그때 우리 나토 회의에서도 그 영국, 프랑스, 독일 대표들이 트럼프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방위비 그 GDP 10% 증액을 뭐 전체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이건 좀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좀 이슈가 큽니다. 일본이 이시바 총리가 기존에 24%에서 트럼프한테 각종 선물 공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상도 제일 먼저 시작했다 그죠? 근데 1% 추가로 더 얻어서 25%의 관세를. 근데 자동차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것 같고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일본이 지금 뭐 AI나 뭐 빅테크, 방위 산업 이런데 기술이 좀 많이 뒤처져 있는 상태고, 그 특히 AI 전쟁에서 지금 선제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도요타 자동차나 혼다 같이 자동차에 굉장히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25% 관세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시바 총리가 이제 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자 그죠? 그 참의원 선거 앞둔 상태에서 이렇게 기존에 24%에서 1% 추가해서 25% 관세를 맞은 것은 그 강력한 그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요즘에 이시바 총리가 그런다 그죠? 일본을 얕잡아 보고 있다. 얕잡아 보고 있어서 거기에 되게 기분이 상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한국은 그대로 25%를 유지했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그 25%의 수치를 전자권 환수 검토나 주한미군 뭐 철수 또는 감축 문제랑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런 안보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베트남 20% 나왔습니다. 캐나다가 35%인데 캐나다는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임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북미 스포츠, 뭐 아이스하키라든지 뭐 슈퍼볼 같은 그런 게임을 항상 공유하면서 나라의 문화가 항상 비슷했던 나라거든요. 근데 35%의 고유의 관세를 맞아도 총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서 처음에는 이제 캐나다 총리가 많이 반발했지만 디지털세까지 부과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부과를 못했다 하죠. 자, 가장 핫한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자, 브라질이 50%로 돼 있는데 원래는 20%였어요. 근데 룰라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한테 가만 안 있겠다. 부과하면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대응하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자 50%라는 추가적인 감정적인 관세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네. 이 보복 관세를 우리도 하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죠? 룰라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오히려 이시바 총리보다 사이가 훨씬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나라가 브라질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멕시코 30, 남아공 17에서 30 등등 있고요. 말레이시아 등등. 자, 가장 또 뜨거운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미얀마가 자 40%를 받았어요. 40%. 그런데 유일하게 이 23개국 중에 감사하다는 표시를 했답니다. 감사하다. 트럼프에게. 자, 그 이유는 자, 미얀마는 2021년에 군부 정권이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부터 다른 나라부터 그 독립적인 나라로 인정을 못 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도 당연히 미얀마를 인정을 안 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이제 회신을 해준 거죠. 40% 관세율이니까 너희 알고 있어. 이러니까 정부로 인정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 관세율이 문제가 아니다. 너무 고맙다. 이런 해프닝이 나왔습니다. 자, 40%보다는 정부로 인정해준 게 훨씬 고맙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제 있었던 나토 사무총장과 트럼프의 대담의 핵심은 자, 50일 이내에 러시아 평화협정, 그러니까 러시아가 휴전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 이게 지금 어제 핵심 의지였습니다. 자, 실제로 뭐 지금 푸틴이 트럼프의 말을 전혀 안 듣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은 9월 말까지 우크라를 전면 공격을 계속하면 러시아가 이길 수 있다는 지금 환상에 젖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까지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로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전국 러시아 전체를 지금 공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50일이라는 시간을 준 거 보면 오히려 약간 의욕적이긴 합니다. 제 생각에. 왜 50일이나 줬을까? 하려 그러면 러시아 휴전을 바로 해야지. 50일이나 주면 그래 너희들 그래 50일 안에 빨리 끝내라 이런 의미인 건지 이것도 되게 의욕입니다. 이거 50일. 하여튼 지금 이제 14일에 중대 발표가 이거였습니다. 러시아한테 휴전 안 하면 최대 100% 관세 부과하겠다. 하지만 이게 뭐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바뀌고 당연히 그죠. 네, 실제 관세 부과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방향을 보면 시장의 어떤 반응이 어떠냐, 상호 관세. 자, 주식시장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나스닥과 S&P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자, 더 이상 그 상호 관세가 실제로 그렇게 부과될 거란 보장도 없고, 또 8월 1일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네, 8월 1일이 돼봐야 알 수 있고, 그마저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호 관세가 그 주식시장에 별로 악재가 안 되다 보니까 미국 S&P와 나스닥은 더 이상 지금 막을 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관세라는 것이 원자재 중간재 비용 상승을 부채질하는데, 최근에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지금 고용, 물가 안정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은 비고용 농업이 30% 이상 증가하고 물가도 2.2%대 안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 관세의 영향을 알려고 그러면 9월 넘어야 가을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도 굉장히 멀어질 것이다. 그래서 파월도 금리 인하를 지금 섣불리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혼자서 금리 인하를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죠? 네네. 자, 오늘 그 전반적인 시장의 반응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실제 8월 1일 가서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고, 그때 8월 1일 가봐야 실제로 알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하여튼 미얀마는 이번 계기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
지금 관세에 가장 수혜주는 미얀마로 보면 되겠습니다. 미얀마 정부로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